이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좀 후회했던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저희가 이룬 게 많아 보이고 성과가 많아 보이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. 저희는 아직도 수많은 역경들과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고민이나 역경들을 예전보다는 좀 잘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됐다?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, 딱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반입니다. 7시 반이면 보통 저희 또래 친구들이나 평범한 직장인 분들 같으면은 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하면서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일의 특성상 저희는 이 시간대부터가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바라면 안 됩니다. 저도 사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모든 걸 다 끌고 가려고 해봤었어요.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해본다든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다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본인이 선택하는 게 되는 건데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저는 그에 따른 책임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4년 정도가 돼가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. 힘들지 않냐, 뭐 버틸 수 있나,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옆에서 볼 때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거든요. 실제로 제가 눈을 떠서 집에 가서 잠자기 전까지 거의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게 저의 일이자 내가 사랑하는 취미이고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뭔가 워라밸을 바란다? 그건 좀 사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버릴 건 버리자. 아까 하면 분명히 약간 좀 초콜릿 냄새? 스파게티 냄새 나는데? 예?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더 깊게 해봤어요. 무슨 취향? 커피? 컨셉. 컨셉.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유행을 제일 안 타는 선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차르콜 카페 갔을 때처럼 거기도 보면 오브제가 있다. 이런 거 올려놓잖아.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거기에 조명 붙인다 그런 것처럼 제일 쉬운 거는 사실 올 블랙이지. 맞지. 올 블랙의 질감 같은 거를 이런 매끈한 질감 말고 약간 오돌토돌한 이런 질감으로 이런 거. 좀 통일해가지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뭐 페인팅 이런 거라든지 뭔가 쉽게 말하면 페인팅 거기 페인팅 했잖아. 그리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어쨌든 사람이 뭔가 자기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존나 많은 야 여기 이거 있다. 이까지 보신 게 저희 지난 일요일입니다.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새롭게 카페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평일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주말을 포기를 했습니다. 아까 제가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주말에 쉬는 게 더 편할까? 아니면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이것에서 오는 뭔가 즐거움이나 나의 뭔가 자아 실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에 좀 더 도움이 될까 항상 저울질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주말에 쉬는 편을 택하는데 주말에 편하게 쉬는 거랑 뭐 노는 거보다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하는 게 더 재밌어 보여서 과감히 선택을 했습니다.
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영상에서도 꽤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취향과 사업의 분리입니다. 이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아하는 일 자체를 찾으면 취미고 그 취미와 돈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류 쇼핑몰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거의 이 의류 쇼핑몰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을 좋아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내가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들고 들어오는 옷은 거의 다 나의 취향이 들어있는,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사실 이거는 취미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. 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10,000명, 20,000명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비슷하게 좋아해주는 그런 좀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기술이 필요합니다.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취미를 넘어서 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뭐 내 쇼핑몰이 당연히 예쁜 옷들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죠. 예쁘고 좋고 비싼 옷들. 근데 사실 그런 옷들이 내 쇼핑몰에 다 올라가 있는데 정작 나는 뭐 라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을 정도의 그 정도로 돈을 못 번다? 저는 이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쁜 옷을 가져와서 예쁘게 코디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 의류 쇼핑몰이라는 사업의 영역 안에서 그 예쁜 옷을 예쁘게 코디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영역에 불과해요. 심지어는 그런 능력들이 어쩔 때는 필요 없기까지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내 눈에 예쁜 옷은 내가 사 입으면 된다. 믿음.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. 사실 저는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도박이랑 같다고 인정을 합니다. 주사위가 굴려질 때까지는 사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심지어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까지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사업을 계속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. 뭐 쇼핑몰 시장이 너무 레드오션이다, 아니면 내 자본이 너무 작거나, 아니면 다른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거나. 저 역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런 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나는 이게 될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안 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방법들이 다 틀리니까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. 아, 진짜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에 기대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저는 저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. 왜냐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생각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, 뭔가 그런 종교나 어떤 초자연적인 다른 것들에 기대면은 뭔가 좀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.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좀 뻔한 느낌의 이유는 아니고요. 어제 만약에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었다면은 오늘은 이만큼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딱 이 차이가 내가 가진 이 내 몸에서 바로 느껴지니까 아, 진짜 이게 되네?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드는 생각이, 아, 진짜 사업도 이 운동처럼 내가 꼼수 부리지 않고, 그러니까 치팅을 쓰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나간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을 믿든 말든 사실 실패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실패를 겪었음에도 또 새로운 시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근 4년 동안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내일 당장 내가 이 사업에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. 형님, 네? 저기 재고 팔 수 있다면서요? 네, 올해까지 판다고 안 했잖아요. 형님 믿으라면서요? 네, 내년까지 팔게요.